여러분, 혹시 결혼하고 나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나 결혼한 게 아니라 전쟁터에 입대한 건 아닐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실화입니다. 32살 지혜 씨가 겪은 시어머니와의 치열한 생존 게임. 그런데 결말이 정말 반전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6시 30분이었어요. 지혜는 알람 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핸드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무려 20개나 쌓여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단체 톡방에서 폭격을 시작한 거였어요. 오늘 날씨 쌀쌀하니 내복 챙겨 입어라. 남편 밥은 차려줬니? 애는 아직도 소식 없냐?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어요. 지혜는 한숨을 크게 쉬며 욕조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출근 준비는 뒷전이 되어버렸죠. 머리를 말리면서 지혜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나 지금 출근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 나가는 기분이야. 정말 그랬어요. 매일 아침이 전투였거든요. 시어머니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마치 미사일 같았어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려는 순간 또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죠. 버스 안이 조용해서 지혜는 속삭이듯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어머니. 옆자리 아저씨까지 빵 터질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혜야,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 거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김치찌개 어떠니? 김치가 좀 씌어져서 말이지. 지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전화를 끊자마자 혼잣말이 터져 나왔어요. 다음 생엔 돌멩이로 태어나야지. 버스에서 내려서 회사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혜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매일 아침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저녁 전화까지 숨 쉴 틈이 없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언니,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신경 쓰시나요? 당연하지. 그래도 며느리니까.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이게 정말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카톡이 또 왔어요. 점심은 뭐 먹니? 회사에서 먹어요. 밖에서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지혜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동료가 물었죠.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말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애매했거든요. 오후에 회의를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진동으로 해놨지만 계속 울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셨어요. 왜 전화 안 받니? 회의 중이었어요.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 지혜는 말문이 막혔어요. 회의 스케줄까지 미리 보고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퇴근길에 지혜는 생각했어요. 준호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남편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아마 모를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들한테는 다르거든요. 며느리한테만 이런 관심을 보이시죠.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연락과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현관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이런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데 아직 진짜 전쟁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지혜는 그때 몰랐어요. 한편 준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팀장으로서 PPT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죠. 준호는 당황했어요.
회의 중인데 어쩌지? 결국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준호야, 지금 뭐 하니? 어머니, 회의 중이라서 끊어야 해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전화해. 준호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회의를 마저 진행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준호는 지혜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퇴근길에 마트 가자. 그런데 5분 후에 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준호야, 퇴근길에 장 좀 봐라. 김치 재료랑 고기 좀 사와. 준호는 머리가 아팠어요. 지혜는 유기농 야채를 원했고 어머니는 할인하는 고기를 사오라고 했어요. 둘 다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는 메모장에 양쪽 요구사항을 적기 시작했어요. 지혜 요구사항, 어머니 요구사항. 마치 협상 테이블 같았어요. 오후에 또 다른 미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어머니가 김치찌개 하라고 하셨어. 또, 지혜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준호는 난감했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정말 희극이 벌어졌어요. 지혜와 어머니가 동시에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하나는 받고 하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준호는 어머니 전화를 먼저 받았어요. 왜 대답 안 해? 지하철에서 통화가 어려워서요. 그 순간 지혜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왜 내 전화는 안 받아? 준호는 정말 미치겠다 싶었어요. 양쪽에서 왜 전화 안 받냐고 추궁당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인질이 된 기분이었어요.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를 집어 들었어요. 준호는 캔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 결혼한 게 아니라 협상가 된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매일이 중재와 협상의 연속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지혜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응, 김치가 씌어져서 빨리 써야 한다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어머니 마음 상하시게 하지 말고. 지혜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편하겠다. 어머니가 당신한테는 뭐라고 안 하시잖아.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어머니는 아들한테는 관대했지만 며느리한테는 달랐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어머니였죠. 김치찌개 맛있니? 네, 맛있어요. 지혜가 잘 끓였구나. 내일은 된장찌개 어떨까? 준호는 지혜를 쳐다봤어요.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죠.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 건 아닐까? 어머니는 좋은 의도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혜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께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밤에 잠자리에서 지혜가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뭐가? 매일 어머니 눈치 보는 게. 준호는 지혜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도 적응하실 거야. 그런데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 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어머니와 지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겠구나. 정말 인질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폭풍은 주말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운명의 주말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집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지혜는 이번 기회에 좋은 며느리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생 해본 적 없는 요리에 도전하기로 했죠. 바로 된장찌개였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어요. 된장, 두부, 파, 양파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지혜는 핸드폰으로 레시피를 보면서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이번엔 꼭 성공하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간을 맞췄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혜야, 고생했다. 뭐 해왔니?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오, 그래?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하네.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의아해 보였지만 지혜는 기분이 좋았어요. 밥상을 차리면서 지혜는 설렜어요. 처음 만든 된장찌개였지만 냄새가 괜찮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첫 숟가락을 떴어요. 지혜와 준호가 긴장해서 바라봤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응, 소금이 없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죠. 준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싱겁게 먹자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해봐라.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어요. 준호는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제가 부엌에서 간 좀 맞춰볼게요. 결국 준호가 부엌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지혜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김치만 드시고 계셨고, 지혜는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처음 해본 거라 서툴렀네요. 그래, 요리는 경험이 중요해. 김치 씹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말 어색한 분위기였죠. 지혜는 된장찌개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떠먹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도 불편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준호가 부엌에서 설거지 담당이 되어버렸어요. 간을 맞춘다더니 아예 설거지까지 하게 된 거죠. 물소리가 들리면서 준호의 한숨 소리도 들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지혜도 준호가 쓰던 방으로 쏙 들어갔죠.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준호만 설거지통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혜는 방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위해 요리했는데 이런 반응이라니.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지혜도 둘 다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긋날까? 된장찌개가 그렇게 짠가 싶어서 한 숟가락 떠먹어 봤어요. 정말 싱거웠어요. 지혜가 소금을 거의 안 넣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된장찌개에 간이 부족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지혜 앞에서 그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준호는 난감했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때가 되어서야 세 사람이 다시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셨는데 지혜는 도와드리려고 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지혜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아예 거절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저녁 식탁도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김치가 잘 익었네라고 혼잣말 하셨고, 지혜는 네라고만 대답했어요. 준호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혜가 말했어요.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준호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그럼 뭐야? 내가 요리 못한다고 창피 주려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오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소금이 없네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상처받았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지혜야,
주말에 같이 장 보러 갈까? 지혜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지난번 된장찌개 일로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어머니. 밝게 대답했죠. 토요일 오후 대형마트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카트를 끌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고기 할인한다던데. 지혜는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갔어요. 네. 저도 고기 좀 사려고 했어요. 첫 번째 전쟁은 채소 코너에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1+1 행사 상추만 골라 담으셨어요. 지혜는 유기농 상추를 집었죠. 어머니,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비싸다. 이거 봐라. 똑같은 상추인데 값이 2배야. 지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농약 안 쓴 게 좋잖아. 하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고른 상추와 지혜가 고른 상추, 둘 다 카트에 들어갔어요. 고기 코너에서 진짜 혈투가 벌어졌어요. 시어머니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고기만 찾으셨어요. 이 고기 봐라. 50% 할인이야. 지혜는 신선한 고기를 원했어요. 어머니, 이 고기가 더 신선해 보여요. 신선하면 뭐하니? 비싸면 시어머니가 할인 고기를 카트에 넣으셨어요. 지혜는 몰래 신선한 고기도 담았어요. 카트에 같은 종류 고기가 2팩 들어간 거죠. 우유 코너에서도 충돌이 일어났어요. 지혜야, 우유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맛은 다 똑같아. 시어머니가 저렴한 우유를 집으셨어요. 지혜는 평소 마시던 브랜드 우유를 집었어요. 또 2개가 카트에 들어갔죠. 옆 카트에 다른 손님들이 구경꾼 모드로 바뀌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남편한테 속삭였어요. 저기 봐, 시어머니 며느리 같은데 장 보는 거 봐. 지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냉동식품 코너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만두 좀 사자. 저녁에 편하게 끓여 먹게. 지혜는 냉동 만두를 집었는데 시어머니가 다른 브랜드를 집으셨어요. 이게 더 싸잖아.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브랜드가 더 맛있어요. 맛있으면 뭐해. 비싼데. 결국 또 2개 브랜드 만두가 카트에 들어갔어요. 카트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계산대 앞에서 진짜 문제가 터졌어요. 물건들을 보니 거의 모든 게 2개씩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고른 것과 지혜가 고른 것이 섞여 있었죠. 계산하시는 분이 물었어요. 이거 다 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지혜가 서로 눈싸움을 했어요. 뒤에 줄 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이거 어머니가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도 너무 비싼 건 안 돼. 계산대 직원분이 상황을 보더니 중재하셨어요. 다음 손님 먼저 들어오세요. 결국 시어머니와 지혜가 각자 따로 계산하게 되었어요. 정말 우픈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할인 상품들로만 계산하셨고, 지혜는 유기농 상품들로 계산했어요. 장바구니가 2개가 되어버렸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짐을 실으면서 둘 다 어색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어이없었어요. 같은 고기가 2팩, 같은 야채도 2개씩. 냉장고가 똑같은 음식으로 가득 찼어요. 준호가 이 광경을 보고 머리를 잡았어요. 이게 뭐야? 준호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시어머니와 지혜가 동시에 말했어요. 장 보러 같이 갔는데.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쓰러질 뻔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어색했어요. 어떤 고기를 쓸지, 어떤 야채를 쓸지 선택해야 했거든요. 결국 섞어서 요리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미묘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지혜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어요. 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99개나 쌓여 있었거든요. 뭔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지혜의 사진을 올리신 거예요. 주말에 찍은 민낯 사진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오늘도 민낯 미녀 이런 댓글과 함께 말이죠. 지혜는 당황했어요. 화장도 안 하고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삼촌, 고모, 사촌들이 줄줄이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젊어서 좋다. 우리 집안 미인 계열이네. 피부가 정말 좋구나. 댓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지혜는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지혜는 회의 중이라 답장을 할 수 없었어요. 부장님이 발표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에 댓글이 더 쌓였어요. 왜 답장 안 해? 며느리가 예의가 없네.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시어머니가 또 메시지를 올렸어요. 지혜가 바쁜가 보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 말에 답도 안 하는구나. 지혜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회의 중이라고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진을 올려놓고 답장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다니. 회의가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 난리가 났어요. 가족들이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지혜는 정말 억울했어요. 퇴근 후 집에 와서 지혜는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맥주를 원샷했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사진도 허락 없이 올리고 답장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지혜의 얼굴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무슨 일이야? 당신네 가족 단톡방 봐봐. 준호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나서 당황했어요.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냥 하트 하나 눌러주면 안 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혜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눌러.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몰래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하트 표시 하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신 거예요. 준호야, 지혜는 왜 답장 안 하고 너만 답장하니?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지혜가 화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지혜가 회의 중이었어요. 회의가 하루 종일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준호는 식은땀이 났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집안이 초토화되었어요. 지혜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준호는 거실에서 머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일로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혜는 방에서 생각했어요. 내 사진을 내 허락도 없이 올리는 게 맞나? 그리고 답장 안 한다고 가족들 앞에서 창피 주는 게 맞나?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거실에서 단톡방을 다시 봤어요. 가족들의 댓글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예의가 없다. 준호는 정말 미안했어요. 지혜가 왜 화났는지 이해됐거든요. 밤늦게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됐어. 더 복잡해질 뿐이야. 지혜는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준호는 지혜의 등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단톡방은 조용했어요. 지혜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어요. 이제 지혜는 가족 단톡방이 무서워졌거든요. 금요일 저녁 지혜는 대학 동기인 민지와 약속이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술이라도 마시고 싶었거든요. 홍대 근처 포장마차에서 만났어요.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어. 지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소주 한 잔을 원샷하고 나서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사건부터 마트 혈투, 단톡방 사건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지가 맞장구를 쳤어요. 정말 답답하겠다. 나라면 진작 폭발했을 거야.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시어머니잖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지혜는 소주잔을 또 비웠어요. 술이 들어가니 속마음이 더 솔직하게 나왔어요. 사실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야. 지혜가 말했어요. 마음도 따뜻하시고 나를 정말 아껴주시는 것 같아. 근데 잔소리가 너무 많아. 매일 아침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저녁 전화까지 숨 쉴 틈이 없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하면 다 그런가 봐. 우리 언니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 근데 이게 정상인가? 매일 뭐 먹는지, 뭐 입는지까지 신경 쓰시는 게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소주가 2병째 들어가니 지혜의 술이 올라왔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지혜가 민지에게 몸을 기댔어요. 사실 어머니 정말 좋아해. 내 엄마보다 더 잘해주실 때도 있어. 근데 잔소리 좀 줄이면 안 되냐고. 마지막 말을 할 때 지혜의 목소리가 정말 컸어요. 포장마차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그런데 그 순간 지혜의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분과 함께 포장마차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연히 지혜를 본 거죠. 지혜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지혜야? 시어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민지도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정말 어색한 상황이었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가 비틀거리며 인사했어요. 술이 취해서 말이 어눌했어요. 시어머니는 지혜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많이 마셨구나. 그때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말씀하셨어요. 아, 이분이 며느리구나. 참 예쁘다. 시어머니가 네, 우리 며느리예요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갑자기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술 때문인지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놀라셨어요. 왜 우니? 무슨 일이야? 그러더니 시어머니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두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서로 붙잡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포장마차 사장님이 휴지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여기 단골될 것 같네요. 정말 우픈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포장마차에서 서로 붙잡고 우는 장면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지혜 옆에 앉으셨어요. 지혜야, 내가 너무 잔소리 많이 했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예민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솔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둔 게 처음이라서 말이야. 너를 딸처럼 생각하는데 딸한테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건가? 지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어머니, 저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처음이에요.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술값을 계산할 때 세 사람이 모두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까지 함께 웃으시면서 이런 며느리 시어머니 처음 봐라고 하셨어요. 정말 특별한 밤이었어요. 준호가 지혜 전화를 받고 포장마차로 뛰어왔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둘이 왜 이렇게 친해졌어? 준호는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시어머니와 지혜가 포장마차에서 화해하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어색하던 두 사람이 한순간에 가까워졌다니. 뭔가 기념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준호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기로 했어요. 어젯밤 포장마차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컴퓨터를 켜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평소에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쓰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먼저 사진들을 시간 순으로 정렬했어요. 시어머니와 지혜가 서로 당황하는 표정, 그 다음에 울기 시작하는 모습, 마지막에 웃으면서 손잡고 있는 사진까지. 마치 드라마 한 편 같았어요. 준호는 감동받았어요. 배경음악도 신중하게 골랐어요. 처음에는 긴장감 있는 음악, 중간에는 슬픈 음악, 마지막에는 밝고 따뜻한 음악으로 구성했어요. 영화 같은 효과를 노린 거죠. 준호는 이런 작업이 의외로 재미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막도 넣었어요. 시어머니 대 며느리의 운명적 만남, 예상치 못한 눈물의 화해,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마치 예능 프로그램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웃기면서도 감동적이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지혜와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몰래 작업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시장에 가셨거든요. 어제 화해한 후로 갑자기 친해져서 함께 나들이를 하게 된 거예요. 준호는 혼자 집에서 열심히 편집 작업을 계속했어요. 오후에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3분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정말 재미있게 나왔어요. 마지막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까지 넣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해야 했죠. 가족 단톡방에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지난번 사진 사건으로 어색해진 분위기를 이 영상으로 풀어보고 싶었거든요. 준호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메시지를 썼어요. 어젯밤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며. 반응은 즉시 나타났어요. 고모가 먼저 댓글을 달았어요. 크크크크 이게 뭐야, 너무 웃겨. 삼촌도 영화 같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사촌들도 하트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냈어요. 분위기가 확 밝아졌어요. 시어머니와 지혜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두 사람도 영상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준우야, 이거 언제 만들었니? 오늘 오전에 만들었어요. 지혜도 웃으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영상을 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잔소리 줄일게. 지혜도 저도 이제 김치 담그는 법 배울게요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죠. 저녁에 세 사람이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치킨도 가끔 먹어야지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밥 해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정말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밤늦게까지 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혜는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준호는 가운데서 중간 역할을 했죠. 이런 시간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자기 전에 준호가 말했어요. 이게 진짜 결혼이지. 시어머니와 지혜가 동시에 웃었어요. 준호는 정말 뿌듯했어요. 자신의 작은 아이디어가 가족의 화합을 이뤄낸 거니까요. 그날 밤 지혜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덕분에 어머니와 진짜 가까워진 것 같아. 준호도 나도 기뻐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가족 단톡방에 올린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유튜브에 업로드된 거예요. 사촌 중 하나가 이거 너무 재미있어서 유튜브에 올렸어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였죠.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0개, 1000개,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는 무려 10만 개가 넘었어요.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 가족 미쳤다 키읔키읔키읔키읔. 시어머니 며느리 케미 대박. 진짜 웃기면서 감동적이야. 우리 가족도 이랬으면 좋겠다.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유튜브 조회수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뭐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봤니? 지혜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대박이네. 세 사람이 핸드폰 화면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그때 준호가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우리 그냥 유튜브 하자. 시어머니와 지혜가 동시에 라고 물었어요. 진짜로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가족 이야기 올리자는 거야.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어요. 우리가 뭘 알아서 유튜브를 해?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지혜도 카메라 앞에서 뭘 하겠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제 포장마차에서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웠잖아요. 준호가 설득했어요. 그리고 지혜도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잘하잖아. 멘트는 지혜가 맡고 어머니는 요리 담당. 나는 촬영 감독하면 되겠다. 결국 일주일 후에 첫 번째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주제는 김치 담그기였어요. 시어머니의 전문 분야였거든요. 지혜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고, 준호는 그 과정을 촬영하기로 했어요. 촬영 당일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개그 본능을 폭발시켰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며느리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카메라만 켜지면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지혜는 멘트 담당답게 유창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치 담그기 초보 며느리 지혜입니다.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진행했어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던 실력이 빛을 발한 거죠. 촬영 중에 정말 웃긴 일들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배추를 절이는데 지혜가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린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도 웃으면서 죄송해요라고 했어요. 김치 양념을 만들 때도 재미있었어요. 지혜가 고춧가루를 넣는데 손을 너무 많이 털어서 양념이 온통 빨갛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손이 무겁네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김치를 버무릴 때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지혜의 손에 양념이 묻어서 얼굴을 만졌는데 빨간 점이 찍힌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시고 배꼽을 잡고 웃으셨어요. 준호도 카메라 들고 웃느라 화면이 흔들렸어요. 마지막 엔딩 컷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세 사람이 김치 국물 범벅이 된 채로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김치 완성이라고 외치면서 팔을 번쩍 들으셨는데 그때 김치 국물이 튀었어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죠.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했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첫 영상인데도 하루 만에 5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도 이 가족 너무 재미있어. 김치 담그고 싶어졌어.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 롤모델. 이런 식으로 달렸어요. 촬영을 마치고 나서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영상을 다시 봤어요. 서로 웃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나왔네라고 말했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날 밤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요. 시어머니도 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유명해지다니라고 웃으셨어요. 준호는 다음에는 뭘 찍을까? 라고 벌써 다음 영상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세 사람이 김치 국물 튀기며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는 갑자기 울컥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전쟁 같았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도 가족이 좋다. 지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으셨는지 뭐라고 하고 물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준호가 카메라를 끄면서 말했어요.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 됐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리기로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 유튜브 촬영의 날로 정한 거죠.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다음 메뉴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다음에는 잡채 만드는 법 알려줄까? 지혜도 적극적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제가 잘하는 파스타 만들어서 올릴까요? 파스타? 좋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시어머니가 흔쾌히 찬성하셨어요. 유튜브 채널 이름도 정했어요. 김치 며느리와 파스타 시어머니였어요. 정말 독특한 이름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에 들어 했어요. 각자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이름이었거든요. 구독자 수도 빠르게 늘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1만 명, 한 달 후에는 5만 명을 넘어섰어요. 광고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일석이조네. 준호가 신기해했어요. 댓글을 읽으면서 세 사람이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댓글을 보고 시어머니가 뿌듯해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지혜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연락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먼저 연락드리게 되었어요. 어머니, 오늘 촬영할 메뉴 정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시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잔소리 대신 격려를 해주시게 되었어요. 지혜야, 오늘 영상에서 멘트 정말 잘했다. 어머니, 감사해요. 서로 칭찬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준호는 정말 행복했어요. 양쪽에서 눈치 보며 중재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웃고 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몇 달 후,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50만 명을 넘어섰어요. 방송사에서 섭외 제의도 들어왔어요. TV에 나가자고. 세 사람이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고민 끝에 거절했어요. 가족만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하다. 지혜가 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어색했는데 시어머니도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진짜 딸 같아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역시 가족은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가까워졌잖아.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지혜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덕분에 진짜 좋은 가족이 됐어. 나도 고마워. 우리 모두 노력한 결과야. 준호가 지혜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죠. 전쟁 같았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대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촬영할 영상을 혼자 연습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며느리와 함께 연습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전쟁 같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거죠.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